여기 강의에 있는 건데. 강의에 있는 거야. 선생님 강의에 다 있어. 1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사인 알파. 여기 코사인 알파죠? 네. 여기는 사인 알파. 베타 코사인 알파죠.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예요. 그쵸? 더 설명만 알면 돼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빗변이 1일 때 이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 높이지, 이 높이. 그지? 이 높이를 찾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요만큼 더해주면 되지. 네. 그지? 근데 여기가 베타지. 네. 그럼 직각이고 요거 똑같죠? 그럼 얘가 베타죠? 네. 그죠? 얘가 베타잖아요. 네. 요 직각이고, 그죠? 네. 그러면 잠깐만, 이게 베타니까 이 직각으로 보면 이게 베타지. 이렇게 직각으로 보면, 그지? 이것도 베타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죠. 그 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사인 알파였으니까 이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죠. 네. 그죠? 그럼 얘랑 더하면 이거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그죠? 네?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였으니까 요번에는 이해하고 싶잖아요.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죠. 그죠? 그럼 이거에서 요거만큼 빼주면 되지. 네. 요게 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이 삼각형에서. 그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오케이? 그래서 요거 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뺀 거예요. 오케이? 네. 요거 두 개만 알면 나머지 다 돼.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이배가 뭐 합을 곱으로 바꾸고 곱을 합으로 바꾸는 거 그게 외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돼. 오케이? 자, 이제 했다 치고 회전 변환 할 거야. 여기 어떤 애가 있어? 네, 돌릴 거야. 그지? 돌렸어요. A, B예요. 네? A, B. 돌릴 거야. 센터만큼. 이 똑같아. 그럼 좌표 말하면 되잖아. 그죠? 저 좌표만 알면 내가 요거 행렬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R로 쓰자. A, B로 쓰지 말고. 귀찮으니까 요거 R이라고 할게, R. 여기다 R. 그럼 여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쓸게. 아니다. 여기 알파.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 그죠? 얘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그죠? 얘는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예요. 그죠? 그러면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를 여기로 보냈다며. 그지? 그럼 정리해볼게.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에서 R 사인 세타 사인 알파를 뺀 거죠. 아까 했어. 사인이지, 사인. 그죠? 네, 요거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그죠?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이게 나오냐?
R 코사인에다 바꾸면 코사인 세타죠. 네? 요거 되려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해야지 저게 나오지. 얘는 여기다가 R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곱해야 되고 얘는 코사인 세타 곱해야 돼. 그리고 이거 해주면 돼. 오케이? 네? 이렇게 생기는 해준다. 코사인 마이너스 X 또 해줍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1차 변환은 다 행렬이죠, 행렬. 왜? 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건 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을 뭘 곱해서 다른 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지? 어? 근데 2차 변환 행렬인데 왜 꼭 2 곱하기 1 행렬이어야 돼요? 2 곱하기 1 행렬이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3 곱하기 2여도 돼요. 2 곱하기 1 곱하기 2여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들이 뭐만 배우면 2 곱하기 2만. 근데 그리고 생각을 해봐. 내가 점이 점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니들이 만약에 이걸 x, y라고 썼어. 이렇게 옆으로 점을 세로로 썼어. 그지? 그럼 얘가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건 2행 1열짜리지. 근데 여기 2행 1열짜리지. 그럼 이 안에 뭐가 곱해져야 돼? 2 곱하기 2가 돼야지. 얘 2가 이거니까. 얘랑은 같아서 없어지는 거고, 이게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2 곱하기 2만 돼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썼어,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썼잖아? 그럼 이건 1행 2열짜리죠. 이게 2행 2열짜리죠. 그죠? 그럼 이 앞에 뭘 써야 돼요? 1행 1열짜리니까 상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요번엔 뒤에다 곱해버리죠. 그럼 뭐면 돼? 2행 2열짜리 뒤에다 곱해도 돼요. 이해가요? 네. 앞에다 곱하면 상수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치? 상수 곱하면 똑같이 비율밖에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뒤에다 곱하면 상관없죠. 뒤에서 곱하는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원리가 그렇다고요, 원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안 쓰는 것 뿐이죠. 다들 이렇게 쓰니까 쓰는 건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공간 도형도 마찬가지거든요. x, y, z도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하지 않고 못하겠냐? 그치? 그럼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겠어? 3 곱하기 아니 3 곱하기 4 그렇지. 해요. 선생님 대학교 때는 n 곱하기 n을 했죠. 선생님 대학교 때. n 곱하기 n. 이게 n개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배우는 게 이거밖에 안 배우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는 이거는 뭐 그냥 하는 거잖아. 선생님 강의를 보면 공간좌표 강의를 안 했어요. 네. 이유는 필요가 없으니까. 왜? 좌표 평면에서 이해를 했으면 공간좌표는 그냥 먹고 가는 거야. Z 하나 더 생긴 거 밖에 없잖아. 행렬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해했으면 이건 그냥 가는 거니까 이거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것만 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또 얘기도 하셔야죠. 없어? 아니요. 잘못 변환해서요. 네. 그 뭐지? K 만약 K00 K라는 행렬이 있는데 K가 3이라는 걸 찾았어요. 네. 근데 왜 이거를 Y는 X에 대칭동했는데 왜 K가 3인데 왜 0110으로 바뀌어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0330이 아니고 0110 닮은 변환이라는 게 배수잖아. 곱하기 전부로 다시 XY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K배를 했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요거는 K2랑 똑같잖아요.
K라는 거는 K2랑 똑같잖아. 2는 곱하나만 하니까. 그럼 이게 K00, K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닮은 변화였잖아요. 근데 K를 찾았어요. 찾았어. 근데 만약에 3이라고. 음. 근데 그거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는데.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한 번 또 하래? 네. 닮은 변환을 해서? 근데 그 대칭 이동한 게 0330이 아니고 0110이래요. 0110이래. 네. 왜? 이거 따로 그거 따로죠. 따로예요? 답답이. 어떤 거야? 그거 여기 그 기본 유제? 문제. 기본 문제. 기본 문제? 기본 문제는 왼쪽에. 따로따로잖아. 닮은 변환한 게 A고 대칭 이동한 게 B라며. 잘못돼요. 따로따로라고요. 여기 써있잖아. 닮은 변환의 행렬을 A, Y는 X 대칭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 따로따로인데 그럼 이래? A는 닮은 변환이고 B는 Y는 X 대칭 이동인데 따로따로인데 그거는 꼬마는 띄어쓰기 못해? 선생님, 이거 질문인데요. 좀 되게 시덥잖은 건데. 시덥지 않은 것도 해. 시덥지 않은 것도 니네하고 선생님이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시덥지 않은 거에서 중요한 게 더 많아, 원래는. 근데 진짜 이게, 통형이 있잖아요. F는 X, Y는 0 이렇게 함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Y는 X 대칭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Y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네. 대칭을 하고 나서는 만약에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했으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게 니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니네 도형의 이동 선생님 강의 봤냐? 네. 도형의 이동 봤지? 나 XY를 해, 안 해? 안 하지. 절대 안 해. 왜? 헷갈리니까. 뭐가 문제냐면, 니들이 옮긴 점은 X', Y'이야. 그걸 그냥 XY 평면에다 다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단적인 예로 Y는 fx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의 역함수인 y는 f 인버스 x라는 게 있어요. 그럼 ex랑 ex랑 같은 x야? 그럼 다 같이 생겼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거든.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거든. 보이지 않아. 여기선 안 보여. 여기선 보이고. 그러니까 문자를 잘 쓰면 안 헷갈려. 그러니까 y-m 이게 아니라 저 대칭을 했으면은 그 f는 y, x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y는 x에 대칭 이동했을 때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안다니까.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네. 원장님 다 알아요. 했으니까 Y축으로 M이니까 여기서 빼야 되냐, 여기서 빼야 되냐. 네. 그러니까 이거 문자를 잘못 쓰기 때문에. 문자를 잘못 쓰기 때문에. 문자를. 전에서 빼는 거예요? 네? 전에서 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 A, B가 있어요. 네? Y는 X 대칭을 하면 뭐가 돼요? BA가 돼요. 네. 자, 이 좌표를 X축으로 N 옮기면 뭐가 되죠? B-N, A-M이죠? 네.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게 F의 AB가 0이죠? 네. 자, 그럼 A가 어떻게 될까요? y 프라임 플러스 네. A는 Y 프라임 플러스 BM, B는 X 프라임 플러스 N이 되겠죠?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죠? A가
그쵸? 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서 x, y를 헷갈리지 말고. y축에서 n 뺀 거니까 뭐 여기서 뺄지 여기서 뺄지 생각을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 y랑 저 y랑은 다른 거네요. 어떤 y랑? 왼쪽에 두 개. 얘랑? 얘는 누구랑 똑같냐? 이 말하고 이 말이? 네. 그렇죠. 다른 거지. 이 말하고 이 말은 다른 거죠. 같아 보이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문자를 읽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중간중간에 하지 말고 그냥 A, B로 놓고 점을 이동시켜갖고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바꿔주고. 그러면 빨리 해서. 그래서 선생님 동영이 중에서 일부러 A, B를 쓰는 거야. 이것도 A 프라임, B 프라임, 뭐 X 프라임, Y 프라임도 안 쓰고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써요. 그죠? 일부러. 네? 일부러. 그래갖고 A 프라임, B 프라임 관계식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B고, 여기 A죠.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 같은 문자가 하나도 없거든. 같은 문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 같아 보여요. EY랑 다 같아 보이고 EX랑 다 같아 보이고. 네. 너가 질문 하는 데는 많은데 안 물어봐도 안 돼. 얘기만 좀 들어. 또요? 선생님 이거 문제 네.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삼각형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제곱 3개짜리 제곱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개짜리로 해도 되는데? 일단 정상각형의 네. 변을 해줘. 만약에 이렇게 제곱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1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왜 나와? 이거 그 뭐냐 그리고 길이 구할 때 뒤에 구할 때 3개 제곱이 왜 나오냐? 이거 만약 하나는 무리수고 하나는 정수라서 어디 공정도라. 그리고 미지수도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긴 나오죠. 근데 나오긴 복잡해서 이렇게 하는 나오죠.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니지. 다 되지.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야, 봐라. 생각을 해봐라. 야, 봐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갖고 471까지 더하라는데 이거 하나씩 더하면 답 안 나와? 나와. 답은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뒤집어서 더하잖아. 476 해갖고 이렇게 더한다고. 그럼 이게 다 뭐 나와? 472 나오잖아. 근데 몇 개 있어? 471개. 그게 2t잖아. 그럼 t 반으로 나눠주는 거야. 답은 나와요.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우리 해보니까. 등차수열의 합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답 안 나오냐고. 나온다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죠? 고지식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똑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원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외심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리랑 갖다 보여도 되죠? 그럼 식세워서 하면 돼. 2차 방정식 해갖고 연립 체분하면 돼. 그지? 근데 뭐, 외심이면 무슨 성질이 있어? 이거, 외심이니까 요거 다 똑같으니까 여기다 수직 내리면 여기 같잖아. 그럼 수직 이등분선 하면 되지.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갖고 요거 직선의 방정식 이거. 표쪽으로 하면 되잖아. 그럼 2차 방정식 푸는 게 쉽냐? 1차 방정식 푸는 게 쉽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 오케이?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뭐, 누가 더 효율적이냐. 계산으로, 수학을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수학인 거예요.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이 넓어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 문제 딱 해갖고, 예를 들어 방금 희주가 얘기한 것처럼 식이 딱 세워졌다 그러면 바로 손 떼야지. 왜? 딱 무슨 느낌이야? 이건 계산 느낌이잖아. 그럼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거든. 그럼 딱 손 떼야 돼.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그럼 손 떼어. 다른 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낫지, 그 시간에.
그 계산해갖고 답 찾는 시간. 계산을 하고 한참 걸리는데. 선생님, 이거는 그냥 시험 볼 때 질문인데요. 시험 볼 때 그 문제를 풀고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를 하는 게 다 한 번씩 쫙 풀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 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검토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풀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다 하고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제 니들이 공부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수학이라는 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이런 블럭을 쌓는다는데 이렇게 있어요. 2줄을 함부로 쓰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수학에 풀이를 쓰잖아. 한 줄 한 줄을 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걸 함부로 쓰면 이미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놓고 고칠 생각하지 말고 처음 쓸 때 제대로 쓰라. 무슨 얘기냐? 한 줄 썼으면 윗줄하고만 같은지만 확인을 해. 내가 쓴 말이 이 윗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다 그 과정만 거치면 답이 나와. 그러면 따로 검사 안 해도 돼. 대부분 애들은 쭉 풀어놓고 검사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 줄 한 줄만 같은지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에 한번 얘기한 건데 살짝 더 얘기 한번 해보면, 자, AX는 B, 자, X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렇지. 얘랑 얘랑 같은 말이냐? 아니, 천만의 말씀. A가 0이면 이 얘기 못하는데 같은 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쭉 풀어놓고 검사할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생각을 정확하게 나눠야지.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고, 그지? 이게 0이면 0 곱하기 X가 B니까 다시 또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 나누고, B가 0이면 X가 모든 수가 되고 X가 없는 거고, 이렇게 나눠가는 거야. 생각을 이렇게 세분화해갖고 이렇게 나눠가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풀이를. 필요충분 조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배우는 거야. 어? 선생님 강의할 때 얘기하지, 그지? 집합이라는 거 왜 배우냐? 수학 전체가 집합이니까 집합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니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지? 명제라고 하는 건 니들이 푸는 모든 문제가 다 명제다. 조건 명제잖아. 그지? 거기에 합당한 진리집합들을 찾아가는 건데, 그지? 그럼 그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필요충분 조건으로 말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니들이 명제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랑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잖아. 이 말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만 쓴 거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한 줄 한 줄을 쉽게 쓰는 거. 한 줄 한 줄을 어렵게 써야 돼. 똑같은 거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기초라고 하는 게 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단원을 뭐 15개를 알고 있다, 18개를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금 같은 게 수학의 기초야. 한국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박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문자냐 숫자냐 이거에 따라서. 그죠? 가비엘이 혹시 기억나요? 가비엘이 기억나?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는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 뭐 이런 게 있어. 가비엘이 기억나? 아 그렇게 필사를 하셨다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뜻도 뭐예요? 가 더하는 거예요. 비율을 더하는 것의 정리. 비율을 더하는 것의 정리. 네? 그러니까 이거 더해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중에 2개가 빨간색이야. 어? 5분의 1이 빨간색이지. 제가 5개 있는데 1개가 빨간색이야. 2개 합치면 빨간색의 비율이 같아요. 비율이 같은 애들끼리 섞어도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이 비율하고 이 비율하고 이 비율이 같으니까 다 더해도 어차피 분모 늘어난 만큼 분자도 그 비율만큼 늘어나.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 A 중에 예를 들어 3분의 1 A가 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지. B 중에 3분의 1 B 있어도 되지.
똑같지? 그럼 A 플러스 B 중에 이거 더하면 뭐가 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중요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이렇게. 그지? 여기서 3분의 1 떼어내고, 여기서 3분의 1 떼어내고, 여기서 3분의 1 떼어내면 이거 얼마 떼는 게? 전체에서 3분의 1. 니들이 무한급수 문제를 할 때 이걸 만났을 거야. 무한급수가 있는데, 모양이 막 복잡하게 흩어지는데, 보면 결국엔 얘 여기서 3분의 1 떼어내는 거, 여기서 3분의 1 떼어내는 거거든. 그걸 모르는 애들 그걸 다 계산을 해. 아는 애들은 3분의 1씩 빠지네? 그럼 그 밑에 것도 3분의 1씩 빠지네? 그럼 공비가 3분의 1씩 되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애들이 필사를 얼마나 했는지 머릿속에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0이 아니다 와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0일 때 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와요. 혹시 본 적 있어? 태영아? 기억 잘 안 나? 뭘 이렇게 열심히 썼다며? 근데 저 문제에서 잘 안 쓰지 않아요? 아유 왜 안 써? 많이 써요. 아니 가비엘이 그 단원에서 쓰지. 비례식 단원에서 많이 쓰지. 근데 안 써도 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야. 이건 정리된 상태거든.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무슨 얘기냐? 이걸 K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해. 왜? 양변에 똑같은 애가 나오거든. 응? 양변에 똑같은 애가 나와요. 자, 볼까요? K값 얼마야? 물어봤어. 어? 그럼 가비엘이 이제 공식 외운 애들은 뭐야? 이거 셋 다 더해. 그럼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죠? 그럼 K가 2예요. 이렇게 얘기해. 틀려. 중요한 건 이 공식이 무서운 거야. 지가 틀린지도 몰라. 근데 이걸 풀으면 돼. 그냥 어떻게? A 플러스 2B는 3C Kg 2B 플러스 3C는 AK죠? A 플러스 3C는 2BK예요. 그냥 이 비례식을 그냥 이 등식으로 바꾼 거잖아. 그럼 이게 순환하지? 순환하면 뭐해? 더해요. 더하면 2개씩 생겨요. 그래 안 그래? Kg K 얼마야? 왜 몰라요? 저기 여기 때는 그렇지. 그래서 나온 거야. 방금 얘기한 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0일 때는 0이 아닐 때는 K가 2지. 0일 때는 이게 만약에 0이라고 그러면 K 값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이게 지금 변형된 거야. 원래 문제야. 이게 원래 문제? 변형한 건데. 원래 문제는 이게 원래 문제잖아. 내가 변형한 거 아니야. 그지? 변형한 거잖아. 그럼 이게 0일 때는 여기서 따져야지. 여기서 따져보면 얼마 나와?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C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네. 네? 풀면 돼. 그냥 생각해서 풀면 되는데 그걸 마치 무슨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막 이래서 외워가지고 하면 지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알겠어요? A 플러스 B, 뭐 이게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니들 책대 보면 막 정석에 보면 막 정석에 빨간 줄 써있는 거 다 몰라도 상관없다. 하나도 몰라도 돼. 순리대로만 풀어가고 내가 하는 짓이 한 줄 한 줄이 같은 말이면 되는 거야.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문제야? 아니야. 이건 변형한 문제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왜? 하다 보면 뭐 얘 때문에 이제 많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걸 다 따져주면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예를 들어줄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하는 얘기야. 알겠어? 검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검사할 생각은 애시당초에 안 하는 게 더 좋다. 알겠어? 풀어놓고 검사할 거면 애시당초에 검사할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잘 풀어놔. 알겠어? 한 줄 한 줄을 좀 소중하게. 알겠지? 여기 있어요.
얘기했나? 네. 안 했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게 문제인 거라고. 아, 솔직히 니네 무리 했잖아. 수사할 때 학교 선생님 하지? 학교 선생님 이거 일찍 풀고 뭐 하라고 그래? 이거 대입하라고 그러지? 그게 잘못된 거야.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게 문제거든. 같은 말이 아니죠. 이 안에는 또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런 말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잖아. 니네 x제곱은 2 그러면 x는 풀마 2 이렇게 안 해?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거 똑똑한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구분짓구에서 x가 양수라는 말이 붙어야지 같은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따라오면 둘 다 되네? 저거 루트 안에 아, 네, 문제 잘못 알고. 둘 다 되네. 둘 다 되네. 4로 해야 되는데. 플러스 4로 하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4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게 양수니까 누구만 나와? 얘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풀고 검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주라고 이주를 같은지만 확인을 하면서 풀어. 그게 더 중요해. 만약에 둘 다 양수는 그냥 두 개는 무조건 다 돼요. 다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필충분 조건에 맞는 거잖아. 아까 건 맞았잖아. 그럼 검사 확인 안 해봐도 왜?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니까 답이지. 안 그래? 근데 이 말이 없으면 같은 말이 아니니까 얘랑은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이 말하고 같은 거지 얘랑 같은 게 아니니까 문제를 부른 게 아니죠. 그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필충분 조건이라는 게 뼈 깊이 박혀 있어야 돼. 그러면 검사는 안 해도 돼. 아시겠어요? 대부분 니들이 잘 생각해봐. 문제가 틀리는 건 저 밑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앞에 몇 줄 안에서 틀려. 그래서 밑에 쓸데없는 짓들을 오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 내가 그래서 더 계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이 밑에 다 계산이거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였어? 여기가 끝이야. 여기 이거 나왔으면 끝난 거야. 이거 하나 써줬으면 끝난 거야. 이 밑에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계산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네? 그냥 풀고 검사할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말인지 확인하면서 쓰면 맨 끝에 쓰는 게 답이야. 알겠어? 그리고 한 문제 풀고 검사하면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것보다는 일단은 아직 예를 들어서 뭐 니네가 거의 만점에 가깝다. 그러면 시간이 남는다. 원래. 그러면 그런 방법이 되는 차이가 없지만 지금은 많이 푸는 게 더 유리하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니네 상황은 3개 더 풀고 2개 실수해서 틀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니들이 검사를 한다고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3개 더 풀고 2개를 틀려 그냥.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 3개 더 풀면 2개를 맞게 되고 3개 더 풀면 3개를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3개를 더 풀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낫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막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풀을 때 항상 윗줄 아랫줄 요것만 맞추면 돼. 문제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없어. 다 윗줄 아랫줄이야. 내가 지금 쓴 줄하고 방금 위에 줄하고 같은 말인지 그것만 맞춰주면 수학 문제는 다 틀리는 거야. 그게 줄이 안 맞으니까 엉뚱한 소리는 하는 거야. 또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증명해 주신 거랑 네.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한 건데 한 거죠. 다른 방법으로. 코사인 마이너스. 근데 이거 SY 이거 왜 넣는 거예요? 1,0 0,0 이거를 행렬로 다시 만든 거예요. 분리를. 얘는 왜 더해요? 네? 얘는 왜 더해요? 이걸 왜
더하냐고요? 이거랑 이거를 x, 0 플러스 0, y를 만들면 돼요. 그렇죠? x, 0이는 0, y. 이거 더해야지 x, y가 되지. 다른 식으로 증명하면 돼요. 뭐요? 니들이 시덥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단한 게 되게 많아. 니들이 시덥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단한 게 엄청 많거든. 나 짜잘한 것들도 다 물어보면 좋아. 그럼 만약에 1차 변환에 상수가 생기면 그건 1차 변환이 아니고 평행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다룰걸, 니네가? 상수가 붙어 있는 건 다루진 않을 거야. 그냥 굽혀져 있는 것만 다룰 거야. 그래서 유리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리해지는 게 뭐, 그냥 행렬을 만들어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복잡하잖아. 예전 같으면은 그걸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x축 대칭을 해서 30도 돌려서 y축 대칭을 해서 y 마이너스 x 대칭을 해서 막 그걸 다 계산을 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행렬로 표현을 할 줄 알게 되니까 그냥 점에다가 계속 덕지덕지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냥 곱해주면 아니야. 쭉 하나만 막. 근데 거기 중간에 만약에 상수가 더해졌다. 평행이동이 들어갔다. 그럼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곱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수에다가 곱하기를 해줘야 되고 걔가 또 분리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안 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오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안 하는 거. 없어? 끝? 네. 주의라고 불러는 해주는 끝? 저는 일단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래서 없어? 넌 아무것도 안 물어보냐? 공부를 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알았어, 끝? 선생님 근데